처음 인사드려요. 제가 여기에 사연을 적어보내게 될 줄은 몰랐는데 사람 인생이란 게 진짜 알 수가 없네요. 저는 결혼한 지 6년 된 36 여자입니다. 20대 중반부터 교제해왔던 동갑내기 남편이랑 30 되자마자 후딱 결혼식을 올렸고요. 둘 다 다니던 직장이 다 서울에 있었는지라 고민을 할 것도 없이 신혼집은 서울에 차렸습니다. 양가 부모님도 모두 다 서울에 살고 계시는 도시분들이셨기 때문에 따로 지방살이라는 것을 생각해보지 못하고서 살았었네요. 어디서 산다는 것 자체를 전혀 부러워하지도 않았고 요즘 세상에 비행기나 KTX로 어디든지 하루 만에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거리니까 이동하는 것에 대해서도 쉽게 생각을 했죠. 그러다가 제가 결혼 2년이 채 되지를 않았던 신혼 초에 아이를 가지게 되었어요. 아픈 기억이지만 하지만 사연을 위해 설명을 드리자면 바로 유산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아이를 유산하고서 바로 반년 후에 두 번째 임신을 했다가 임신 6개월 차에 또다시 유산을 했어요. 두 번 연속으로 결혼을 하자마자 맞이하게 된 유산이어서 저로서는 정말 정신적인 충격이 너무 컸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저를 따라서 안타까워하기는 마찬가지였고요. 저희 친정엄마는 저 불쌍하다면서 다니는 회사도 못 다니게 하고서는 좀 휴식을 취하고 같이 놀면서 치유를 해보자며 절 억지로 회사까지 그만두게 하셨어요. 아마 엄마가 보시기에 제 상태가 그 정도로 많이 안 좋았던 바람에 회사를 그냥 보냈다가는 그 길로 영영 출근길에 사라져버릴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 엄마가 저를 옆에 꼭 붙잡아 주셨던 덕분에 저는 금방 유산한 아픔을 잊을 수 있었고요.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자면 잊은 척을 하면서 일상을 살려고 노력을 했어요. 저희 남편이 할 말을 원체 잘 하지 못하고 눈치만 잔뜩 보는 소심한 성격입니다. 그 당시 우리 남편은 제 눈치를 보면서 사느라 밥도 제대로 못 먹어 살이 저를 따라서 5kg 정도가 빠졌었답니다. 부부는 일심동체라고 하더니만 제 남편이 딱 저를 따라 마음고생하면서 그 당시 힘든 게 많았을 거예요. 아무튼 저희 부부는 결혼 초부터 상처를 받을 만한 일을 겪고 난 후 조금은 다른 결혼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들을 볼 때마다 애가 있으면 그게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내 뱃속에서 죽은 아이한테도 너무 미안해졌고요. 조금은 더 많이 남들을 신경 쓰면서 살기 시작했고요. 남들이 과연 애를 둘이나 유산한 나를 어떻게 볼까 싶은 트라우마적인 생각 때문에 제대로 된 일상을 좀 살기가 힘들었어요. 이런 저를 보면서 남편도 똑같이 사람들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고 특히 시댁 식구들의 입단속을 하느라 내내 안절부절을 못한 채로 살았답니다. 남과 다를 것이 하나 없이 꾸는 시댁 식구들 때문에 저나 남편은 늘 명절이 지옥이었고 또 시댁 행사날이 불편했어요. 우리 부부가 결혼을 할 당시 시부모님께서는 10원 한 장도 보태주시지 않으시고 자식의 결혼을 방관하듯 지켜보기만 한 분이셨어요. 저희 친정에서는 부모님이 어찌 그런 시부모를 둔 집으로 시집을 가려 하냐면서 결혼식 막판에 반대를 했었을 만큼 동전 한 푼도 주질 않으셨답니다. 신혼집을 구하는 것도 저희 친정에서 5천만 원을 보내주셨고 남편이 직접 대출을 받은 걸로 집을 장만했었는데요. 시부모님은 그 와중에도 남일 보듯이 팔짱을 끼고서는 어찌 한 푼을 보태주려 하지를 않으셨어요. 그랬던 분들이셨기에 신혼집뿐만 아니라 신혼가구를 채우는 것부터 결혼식을 치르는 것들까지 모조리 다 저희 부부랑 친정에서 나온 돈으로 해결을 했는데요. 저 유산을 하면서 잔소리를 가장 많이 퍼부었던 건 바로 시댁이었답니다. 잘 살라고 보태준 돈 한 푼도 없고 정성도 없으셨던 분들이 번갈아 가면서 저의 유산을 언급하고 신뢰가 되는 줄도 모르고서는 자꾸 잔소리를 하시는 게 너무 서러울 지경이었죠. 왜 저러나 싶어서 화도 났고요. 빨리 애를 또 가져야 유산이 되는지 출산을 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지 않겠냐는 닥달도 서스럼없이 하셨고요. 저희 시아버지께서는 술을 먹다가 조금이라도 취기가 올라오면 죽은 애들이 불쌍해 죽겠어 라고 하면서 분위기가 갑자기 세이질 만한 소리를 하며 제 죽은 뱃속 아이들을 언급하셨습니다. 아이를 유산할 당사자인 저조차 입에 함부로 담지 않고서 잊으려고 노력하며
씩씩하게 잘 살려고 하는 중이었는데 시부모님은 그 사실을 계속해서 언급하고 떠올리게 하시면서 대수롭지 않게 일상 속에서 대화를 나누려고 하셨어요. 제가 불편한 기색을 여러 차례 내기도 했고 남편도 옆에서 그런 소리를 왜 하냐면서 입단속을 시키려고 많이 시도를 했었는데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시부모님께서는 애초에 제 뱃속 아이들이 죽은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도 않으시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저를 향한 동정심이나 안타까움 혹은 슬픔 같은 것들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소시오패스들과 다름이 없었거든요. 그렇게밖에는 시부모님의 태도가 설명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 와중에 시부모님도 모자라 남편의 하나뿐인 누나인 저희 시누이, 그리고 시누이의 남편도 모자라 애들까지 나서서 얘 죽었어요? 라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해대며 저에게 답을 들으려고 했고요. 사돈의 팔촌인 건지 누군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으나 결혼식 때 한 번 봤었던 남편의 친인척 분들까지 어쩌다 저를 만나게 되면 꼭 죽은 아이를 물어보셨어요. 그러다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는 또 죽을까봐 임신을 안 하는 거야, 여태? 라는 질문을 던지셨고요.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배려 같은 것이 애초에 없는 집안이라고밖에 생각이 되질 않을 정도로 이분들이 제게 던지는 말 한마디 한마디는 다 뼈가 있었고 상처가 되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마음을 치유하고 있던 저는 다시 잘 살아보기 위해서 2년 정도의 시간을 두고서는 재취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시어머니가 그러다 또 애 죽으면 어떡해. 그냥 집에서 몸이나 챙기지 뭘. 라고 하시는 말을 듣고서는 완전히 결심을 하고서는 서울을 뜨기로 했어요. 제주도로 내려가기로 한 겁니다. 시댁 식구들 근처에 살면서 자꾸만 얼굴 보고 마음에 상처가 되는 얘기나 들으면서 정말로 상처를 받고 사느니 그냥 아무 연고도 없는 한적한 도시에 가서 살고 싶었어요. 한창 제주살이 한 달살이 같은 게 막 유행을 하고 있는 중이어서 저도 내내 마음속으로 훌쩍 떠나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서 살았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마지막 그 한 방이 저를 완전 빡돌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막 재취업을 한 직장도 눈물을 머금고는 그만두고서 남편과의 충분한 대화를 거쳐 제주도로 집을 옮겼어요. 남편도 늘 저에게 상처를 주려고만 하는 시댁 식구들을 중간에서 커버하고 막는 것에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냥 차라리 우리가 지금까지 모아놓은 돈으로 제주도에서 새롭게 시작을 해보자면서 흔쾌히 동의를 했습니다. 당시 집값이 꽤나 오른 상태여서 서울집을 팔고 나니 대출금은 한 번에 갚을 수 있었고 모아놓은 돈으로 제주도에 있는 아주 작은 집 한 채를 샀어요. 여행을 가며 묵는 그런 근사한 숙소나 타운하우스가 아니라 정말 제주도의 한 동네 안에 있는 현지인 집이었어요. 리모델링도 저희가 싹 다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운이 좋게도 회사 상사분의 도움을 받아 제주도에 있는 작은 한 회사에 재취업을 할 수 있었어요. 월급은 서울에서 받던 것보다 반토막이 나버렸지만 정말 좋더라고요. 그냥 아는 사람 하나 없는 이 동네에서 아무도 나한테 아이 문제를 언급하지도 않고 또 감정이 상하게 하지도 않으니 말입니다. 이래서 제주살이를 한 번쯤은 다들 꿈꿔보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정말 열심히 타지 생활을 즐겼어요. 열심히 바다도 찾아다녔고 맛집도 찾아다녔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집에서 작은 일인 사무소 하나를 차려서는 프리랜서로도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이랑 저는 각자 하는 일을 가지고서는 타지 생활을 여행하듯 즐기며 딱 기분이 좋을 정도로 잘 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조짐이 뭔가 이상했어요. 시어머니랑 시아버지, 그 돈 모자라서 시누이까지도 전화를 해와서는 집이 어떠냐면 사진을 보내달라 하더라고요. 처음엔 제주도로 이사를 간다니까 그 멀리를 왜 가냐고 하면서 막 반대를 하고 돈지랄을 하지 말고 서울에 남아있으라며 이해를 못한다고만 하시더니 언젠가부터 저희를 그냥 내버려 두기만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희 부부가 너무 확고하게 이사를 가려고 하니까 마음에 체념을 하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저희가 리모델링까지 싹 다 끝내고 나니 아주 귀신같이 연락이 와서는 집이 어떻냐면서
사진을 보내게 하고 또 주소를 보내게 하셨어요. 그리고는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 며칠 지나고 나서 시부모님이랑 시누이네 가족들이 단체로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때가 금요일 저녁이었는데요. 이제 보니 시누이 남편이 회사 퇴근을 하는 시간에 맞춰서 우르르 비행기를 타고 온 거더라고요. 그 저녁에 공항이라면서 데리러 오라고 연락을 하는데 정말 기절초풍하는 줄 알았어요. 시누이네 식구가 총 4명이고 시부모님은 2명, 총 6명의 사람들이 갑자기 우리 집에 오겠다고 제주도로 왔는데 렌트카 하나를 제대로 신청을 하지 않고서는 무작정 공항이라며 마중을 나오라 한 겁니다. 그래서 겨우 경차 하나 중고로 사서는 끌고 다니고 있었던 저희 차에 겨우 시부모님만 모시고서는 일단 집으로 왔고요. 시누이네는 버스를 타든지 택시를 타고 오라고 하는데도 절대로 차비에 돈 아까워 돈 쓰기 싫다면서 억지를 부리는 바람에 결국 시부모님을 저희 집에 모셔놓고는 다시 그 먼 길을 따라 공항까지 가서는 시누이네를 태워왔습니다. 뒷좌석에 애들이랑 짐가방이 아주 한데 뒤섞여서는 정말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렇게 갑작스레 찾아온 시댁 식구들은 뻔뻔스럽게 저희 집을 보고서는 평가질을 하더라고요. 아니, 이 코딱지만한 집에 우리가 다 어떻게 지내니? 야, 여기 방도 2개뿐이야? 그럼 우리 중에 누가 거실에서 자야 하는데? 라고 말이죠. 지들을 위해서 우리가 제주도에 숙소를 차린 것도 아니고 오히려 지들을 피해서 우리끼리 조용히 좀 살겠다고 제주도의 작은 집에 만족하며 내려와 사는 중이었는데 찾아와서는 집이 작다, 자기들이 제대로 잘 수가 없다면서 따지고 불만을 토로하더라고요. 유사나 아이에 대해서 잔소리를 들었을 때와 다를 것이 없이 제 눈에 보이는 우리 시댁 식구들은 정말 단체로 소시오패스들이 분명하다 싶었습니다. 그 정도로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 모든 상황이 납득이 가지 않았어요. 나한테 이 정도로 민폐를 끼쳐야만 속이 시원한 건가 싶어서 미칠 노릇이었죠. 결국 주말을 껴서 우리 집을 찾아온 시댁 식구들은 다음날 아예 남편한테 렌트카를 당장 렌트하라고 닥달해서 남편이 억지로 자기 돈을 써서는 차를 하나 렌트했고요. 그렇게 저를 빼고서 시댁 식구들을 주말 내내 제주 관광을 시켜주다가 공항에 돌려보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떠난 집은 아주 쓰나미가 밀려왔다 간 듯이 처참했고요. 그걸 치우느라 저나 남편은 마지막 주말이던 그 일요일 저녁 내내 제대로 허리를 펴지도 못했었답니다. 설마 이게 또 반복적으로 일어나진 않겠지 싶었는데 늘 불길한 예감은 적중을 했죠. 그 다음에 남편의 한 친척분께서 연락이 오셨어요. 시어머니께 말을 전해드렸다면서 우리 사는 곳 주소를 찍어달라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만 50대이신 그 친척분이 남편분이랑 같이 둘이서 우리 집을 찾아오신 겁니다. 두 분은 은퇴하고 집에서 할 일이 없으신 건지 평일 대바람부터 제주도를 찾아오셨고요. 그렇게 저는 또 영문도 모른 채 시댁 식구들을 제 집에 묵게 했어요. 방 하나는 제 작업 사무실로 쓰는 곳이었는데 어쩌다 보니 시댁 식구들이 제주도에 여행을 오면 내줘야 하는 숙박시설 같은 것으로 쓰게 되었답니다. 남의 집에 돈 한 푼 안 내고 무료로 숙박을 하려고 찾아봤으면 적어도 서울에서 뭐 하나 선물을 사오던가 하다못해 현금이라도 10,000원짜리 한 장은 줘야 하는 게 인지상정이잖아요. 하지만 이놈의 시댁 식구들은 저희랑 가깝던 혹은 멀던 아무도 염치라는 것을 챙길 줄 모르더라고요. 빈손으로 찾아와서는 하나같이 우리 집이 좁아 죽겠어서 올해는 못 살겠다며 투덜투덜 거리셨고요. 당연스럽게 자기들이 제주도에 오면 관광을 시켜주는 것은 저나 제 남편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 흔한 투어나 렌트카는 늘상 예약 따윈 하지도 않으셨고요. 하나같이 우리한테 공항으로 데려오라고 하고 또 맛집도 알려달라고 하고 관광지로 태워다 주고 또 데리러 오라고 시키면서 온갖 여행사에서나 할 짓들을 전부 다 저희 부부한테 요구를 하셨어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은 채로 뻔뻔스럽게 말입니다. 급기야 저희 시부모님은 한 달 살기를 하고 가신 적도 있답니다. 제주도행 비행기표만 끊고 오셔서는 돌아가는 비행기표는 사지도 않으셨더라고요. 그냥 와서는 몇 날 며칠을 계속 지내시길래
언제 돌아가시냐고 물어보니 너가 가라니까 더 가기 싫네. 우리 가는 티켓 안 끊었다 아직. 한 달 있으려고 한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정말 한 달 내내 저희 집에서 관광하듯 머물다가 가셨습니다. 남의 호텔을 사용하듯이 청소도 안 하고 설거지도 안 하고 요리는 당연히 안 하셨고요. 이불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자기들이 쓰고 난 방 청소까지 전부 다 저한테 시키셨어요. 그 바람에 저는 하우스 키핑까지 도맡아 하면서 시부모님의 제주 한 달 살기를 보조했죠. 그러니 저 진짜 여러 차례 멘붕이 왔었답니다. 이 짓은 더 못하겠다면서 또 제주도에 누가 오려고 하기라도 하면 막 욕을 퍼부을 작정으로 길을 세웠어요. 그러다가 코로나가 찾아왔어요. 정말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 덕분에 시댁 식구들도 발길을 딱 끈더라고요. M1 시댁 식구들의 제주도 방문 때문에 저희 친정 부모님도 여태 제주도를 한번 못 오셨을 때였는데 코로나가 터지니 얼마나 우리 부모님이 보고 싶던지요. 이게 다 시댁 식구들 때문인 것만 같아서 괜히 천불이 났죠. 그럼에도 이제 더는 안 봐도 된다고 생각을 하니 다행이다 싶었고요. 하지만 요즘 코로나는 조금씩 일상 속에서 함께 해야 하는 걸로 인식이 바뀌었고 사람들도 명절에 막 여행을 간다고 공항이 좀 더 붐비기 시작했잖아요. 그중에 꾸역꾸역 제주도로 여행하겠다며 비행기를 타러 공항에 가 있던 사람이 바로 저희 시부모님과 시누이네였습니다. 한번 저희 집에 다 같이 우르르 왔다가 집이 너무 작아서 함께 못 지내겠다고 생각을 한 건지 절대로 같이 내려오지는 않더라고요. 다만 누가 봐도 서로 미리 계획을 짰다는 듯이 시부모님이 평일에 제주도로 온다면서 무턱대고 찾아오시더니 시부모님이 금요일에 서울로 올라가면서 바톤 터치를 하듯이 시누이네가 제주도로 내려왔어요. 시부모님이 저희 집에 계시는 내내 저 진짜 오래간만에 또 하우스키핑 역할을 자처하면서 엄청 개고생을 했거든요. 오랜만에 제주도에 와서 너무 좋다면서 저를 데리고 빨빨거리면서 제주 여행을 시켜달라고 성화를 부리시는 바람에 남편 출근을 시켜주고 난 후 그 차를 그대로 집에 가져와서는 시부모님을 태우고는 제주도를 달렸었습니다. 다니면서 필요한 경비며 식당에 들어가서 쓰는 식비며 모든 것들은 다 제 지갑에서 돈이 나갔고요. 그 와중에 시부모님은 지갑 한 번을 열어서 저한테 밥 한 끼를 사주질 않으셨어요. 그냥 맨입으로 또 당연하다는 듯이 저희 부부의 도움만을 받으며 제주도를 꽁으로 여행을 하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금요일에 서울에 간다면서 공항에 바래다 주라고 하니 저도 이제야 끝이 났다 싶어서 절로 다행이다 싶더군요. 아니나 다를까 방이나 집안꼴을 다 엉망으로 만들어 놓으시고는 쓰레기 한 번을 비우려 하지 않은 채 공항에 간다고 제 차에 올랐다는 시부모님을 모른 척하며 그렇게 공항에 잘 바래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공항에 들어가면서 말씀하시대요. 이따 네 시누이 도착할 거니까 그냥 공항에서 대기하고 있어. 번거롭게 집에 왔다 갔다 해서 차비 낭비하지 말고 그거 다 우리 아들 월급에서 나가는 돈일 텐데. 라고 말이죠. 그리고 전 그제서야 알았어요. 시누이가 제주도로 오고 있는 중이라는 걸 말이죠. 정확한 시간도 말해주지 않고 도대체 왜 오는 건지도 말해주지 않은 채 그냥 무작정 공항에서 기름값 아까우니 기다리고만 있으라 하는 시어머니의 말에 숨이 턱 막혔어요. 머리가 지끈거리고 숨이 안 쉬어지고 급기야 차키를 들고 있는 제 손이 막 부들부들 떨리는데 눈치껏 제 증상을 알겠더라고요. 공황장애라는 걸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거의 2시간 가까이를 공항에서 기다렸어요. 시누이가 우리 금방 도착해 라고만 문자를 보내놔서 전 진짜로 금방 도착을 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때 막 서울에서 공항으로 가고 있던 중이었더라고요. 서울에서 제주도가 비행기 한 방으로 도착을 한다는 걸 그저 금방 도착한다고 표현한 바람에 제가 거의 2시간을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린 겁니다. 열은 잔뜩 받아져 있고 남편은 왜 집에 안 오냐면서 저를 찾는데 저는 남편의 연락도 받기가 싫었어요. 왜 니네 식구들은 다 이 모양인 거냐면서 한마디 욕을 퍼부을 게 분명했는지라 남편이랑은 싸우고 싶지가 않아서 일단 전화를 받지 않기로 한 겁니다.
그리고는 신우이네를 기다리는데 와, 저 진짜 그 얼굴을 보자마자 입이 열리며 쌍욕이 튀어져 나왔습니다. 신우이가 공항 밖으로 나오다가 말고 지네이들이 배가 고파 했다면서 바로 공항 안에 있는 롯데리아에 가서는 햄버거를 사 먹이고는 나오는 겁니다. 애들 둘이서 손에 콜라 하나씩을 들고서는 빨아대면서 나오는데 와, 2시간 내내 소식도 없어서 무작정 기다리다가 그 꼴을 보고 나니 순간 얼굴이 쎄한 게 화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그리고는 신우이한테 많이 늦으셨네요. 라고 말을 했어요. 연락도 없이 무작정 남의 집에 찾아온 사람 주제에 왜 늦느냐는 소리를 은연중에 뱉어낸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신우이랑 그 옆에 있는 남편이란 놈이 쌍으로 뭘 한 줄 아세요? 손님을 이렇게 대접하면 안 되지. 라고 하는 거예요. 손님은 늦어도 늦었다고 그러려니 해야 하는 거고 윗사람을 봤으면 짐부터 받아줄 생각을 해야 하는 거라면서 저를 향해 둘이서 쌍으로 잔소리를 퍼부으며 가르치려 들더라고요. 이건 뭐 기가 막힌 건 둘째치고 사람 새끼들이 아닌 것들과는 도무지 대화가 안 통해서 뭐라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제 손님들이세요? 저는 초대한 적이 없는데 누구 마음대로 형님이 제 손님이에요? 내가 언제 오라고 했어요? 왜 멋대로 이 늦은 시간에 사람을 기다리게 하면서 찾아와 놓고 손님 대접을 바래요? 라고 하며 저도 결국 화가 폭발해서는 소리를 쳤어요. 사람들이 막 공항을 빠져나가는 중이어서 주변에 사람들이 정말 많았는데 저는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신우이한테 소리를 질러댔어요. 내가 초대를 했냐고요. 손님 대접을 받고 싶으면 돈을 내던가 아님 돈 내고 호텔을 들어가던가 왜 남의 집에 멋대로 찾아와서는 대접을 바래요? 염치 좀 챙기고 사세요. 라면서 혼자 공항 천장을 보며 소리를 지르고 숨을 거르고 별짓을 다 했다가 신우 남편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미쳤나 봐. 라고 하면서 저를 막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쳐다보면서 표정을 잔뜩 찡그리는데 그 무시하는 표정에서 저는 환멸을 느꼈습니다. 내 마음을 알아주길 바란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적어도 내 집에서 지내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집주인한테 미안해하기는 할 거라 예상했거든요. 그런데 저를 이해하기는커녕 미쳤다고 말하는 그 인간의 말에서 저는 결국 마지막 희망의 끈까지 놓아버렸고요. 바로 그 자리에서 신우 둘째 애가 들고 있는 음료를 뺏어다가 신우 남편의 얼굴에다가 음료를 부어버렸어요. 자식들 보는데 부부가 쌍으로 부끄럽지도 않아요? 남의 집에 찾아오는 손님이면 손님답게 예의를 갖추시라고 하는 말인데 미쳤다고? 미친 게 뭔지 제대로 한번 보여줄까요? 나 당신들 우리 집에 다시는 안 들일 거니까 어디 한번 공항에서 차 렌트해서 숙소 잘 찾아가 보세요. 손님 대접 받고 싶어 하는 것 같으니 소원대로 해줄게. 호텔 구에서 손님 대접 떵떵거리며 받고 지내다 가세요. 다신 제주에 와서 함부로 우리 부부 부르지 마. 또 온다고 하면 그땐 당신 부모가 찾아와도 난 소금부터 뿌려가며 쫓아낼 거야. 라고 하면서 음료를 탈탈 털어버리고는 혼자 공항을 빠져나왔어요. 뒤에서 신우의 남편이랑 신우가 번갈아 쌍으로 소리를 질러가면서 제 이름을 부르고 있었는데요. 저는 혹여나 저를 따라 제 차까지 쫓아와서는 억지로 타고 가려 할까봐 정말 빠른 걸음으로 제 쪽으로 해서는 공항을 빠져나왔어요. 그리고는 바로 제 차에 탑승을 하자마자 뒤도 안 돌아보고 집으로 왔습니다. 남편은 그 사이 신유이한테 마중 나오란 전화를 또 받은 건지 누나가 나오라는데 너 공항 아니야? 라고 하면서 눈치 없이 묻는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남편한테도 결국 한바탕 퍼부었습니다. 니네 가족들 내 집에 또 얼씬하게 하면 너도 그땐 쫓겨날 줄 알아? 이혼하고 싶으면 네 가족들을 또 불러보던가. 어디 염치도 없는 것들을 자꾸 초대해서는 팔자에도 없는 팔추부짓을 하며 손님 대접을 해주려고 해. 지들이 여행을 하고 싶으면 알아서 숙박이면 공항 픽업까지 알아보라고 해. 라면서 절대로 집에 붙어있으라고 닥달을 했습니다. 저는 차를 끌고 집에 도착을 하자마자 결국 울음을 터뜨리며 제주도에 와서도 니네 식구들 때문에 이게 뭔 난리야. 라면서 거실 바닥에 들어 누웠고요. 제발 좀 안 보고 살게 해달라고 애원을 하니 남편도 이런 제가 불안불안해 보였는지 초대 안 할 거야 걱정 마. 라고 하면서
자기 핸드폰 전원을 제 앞에서 보란듯이 꺼버리더라고요. 그게 바로 지난주 금요일에 일어났던 일이었고요. 그 후 신우이는 우리 집을 찾아오긴 했었어요. 다만 저희 부부가 문을 열어주지도 않고 밖에서 누가 집에 쳐들어오려고 한다고 경찰에 신고를 하니 그제서야 꽁무니를 내빼듯이 도망을 치더라고요. 지들이 어찌저찌 렌트카를 빌리긴 한 건지 차도 있었고 더 이상 숙박을 하겠다면서 재워달란 연락도 하지를 않은 채 그러고 조용히 지내다가 서울로 올라간 듯 했어요. 그리고는 평일에 다짜고짜 시누이가 저를 고소하겠다면서 연락이 왔네요. 감히 공항에서 자기 가족들한테 망신을 줬다면서 명예훼손을 들먹이며 고소를 하려 하더라고요. 그러니 저도 그간 우리 집에 와서 공짜로 먹고 자고 여행했던 경비를 싹 다 모아서는 금전적인 보상을 하게 만들어주겠다며 맞고소를 하겠다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명예훼손은 100만 원이면 되겠지만 당신은 몇백을 더 물어내야 할 거라면서 아주 신신당부를 하니 신우이는 먼저 전화를 툭 끊어버리고는 지금껏 추가 연락이 없네요. 아마 속으로는 무지하게 쫄고서는 잠수를 타려 한 것 같습니다. 뭐 덕분에 이제 시댁 식구들도 다 하나같이 정신을 차리고는 우리 집에 못 올 것이란 생각이 들고요. 온다고 하더라도 제가 공항에서부터 소금을 던져가며 제주 땅에서 쫓아내버릴 심상이라 상관은 없습니다. 어디 또 내 집에 쳐들어오려고 하기만 해봐라. 제주 땅에서 길 잃은 노숙자가 되는 게 어떤 건지를 제대로 보여줄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